지난 시간에는 디시즈드 더 언킬러블 만화책 중에서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종말의 세상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악당들과 그곳을 홀로 누비고 다니며 무쌍을 찍는 좀비 원더우먼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감동과 짜임새 있는 스토리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과연 좀비가 지배하는 DC 코믹스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이슨 토드와 카산드라 케인, 제임스 고든이 고아원에 정착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제이슨 토드는 끊임없이 체육관에 점유하고 있는 좀비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고든은 그들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절대로 위협이 될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본 카산드라 케인은 라디오를 들어보라고 하는데요. 라디오에서는 로이스 레인이 전 세계에 있는 동맹들과 지구를 떠날 계획이니 생존자들은 모두 동참해달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은 제이슨 토드와 카산드라 케인은 열광했지만 고든은 모든 고아원의 아이들과 대피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이 계획을 반대합니다. 한편 레이디 시바는 미러 마스터에게 자신의 딸 카산드라 케인을 찾아달라는 임무를 맡겼고, 얼마 후 카산드라 케인이 있는 장소를 발견한 미러 마스터는 레이디 시바를 고아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을 만난 레이디 시바는 그녀를 반달 세비지의 피난처이자 안전한 장소인 볼스 피라미드로 데려가려고 했는데요. 카산드라 케인은 볼스 피라미드 섬에는 모든 고아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레이디 시바는 강제로라도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고, 카산드라 케인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치열한 몸싸움이 시작되죠. 물론 레이디 시바는 DC 코믹스 최강의 무술가답게 카산드라 케인을 간단하게 처리하고 소란을 듣고 나타난 제이스 토드마저 쓰러뜨려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으로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자 레이디 시바는 결국 딸을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러 마스터와 함께 볼스 피라미드로 돌아가는데요. 볼스 피라미드에서 기다리고 있던 반달 세비지는 미러 마스터는 비상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임무를 맡기면 안 된다면서 레이디 시바를 몰아세웁니다. 그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 갑자기 데스스트로크가 나타나 이 섬에는 당신이 직접 모은 살인자 집단이 있으며 그들이 심심해지면 서로를 죽여 결국 종말에 이를 수 있다면서 세비지를 말리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세비지는 데스스트로크에게 사과하고 은밀하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그를 비밀의 방으로 인도하죠. 하지만 황당하게도 가슴이 열린 채로 묶여있는 크리퍼가 데스스트로크에게 반갑게 인사하자 데스스트로크는 세비지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물어보는데요. 세비지는 솔로몬 그런디에게 데스스트로크를 미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솔로몬 그런디는 강력한 펀치를 날려 데스스트로크를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묶여있는 데스스트로크가 정신이 들자 옆에 같이 묶여있는 크리퍼는 쉴 새 없이 떠들기 시작했고, 솔로몬 그런디는 묵묵하게 데스스트로크의 배를 가르기 위해 칼을 준비하고 있었죠. 반달 세비지는 그동안 좀비 바이러스의 치료법을 알아내기 위해 크리퍼의 신체를 연구했지만 이젠 데스스트로크 역시 좀비 바이러스의 면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배를 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데스스트로크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랫동안 세비지를 불신하고 있었던 로즈 윌슨이 나타나 세비지의 등에 칼을 박아놓고 데스스트로크와 크리퍼를 풀어주는데요. 풀려난 크리퍼는 해맑게 웃으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생체 해부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죠. 그리고 솔로몬 그런디를 시켜 칼을 뽑아낸 반달 세비지는 자신은 5만 3천 년이나 살아온 불사신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때 좀비 원더우먼이 나타나 반달 세비지를 그대로 찢어버립니다. 반달 세비지가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자 솔로몬 그런디는 원더우먼에게 달려드는데요. 원더우먼은 그를 간단하게 집어던지고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소란을 듣고 찾아온 악당들은 모든 화력을 원더우먼에게 쏟아부었고 미러 마스터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고아원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캡틴 콜드는 원더우먼의 주변을 끊임없이 얼리면서 시간을 벌었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을 옮긴 미러 마스터는 캡틴 콜드를 찾아다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감염된 캡틴 콜드가 미러 마스터를 물면서 전 세계를 순식간에 옮겨 다닐 수 있는 좀비가 탄생하죠. 한편 무사히 탈출한 데스스트로크는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더우먼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좀비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말하죠. 또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아들에게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하자 고든은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줄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게다가 데스스트로크가 고든에게 전 경찰국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악당들까지 이끌어달라고 하자 고든은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데스스트로크는 악당들을 이끄는 것은 부패 경찰을 다루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그를 설득했고, 결국 고든은 할 수 없이 악당들이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죠.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자 고든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먼저 식사부터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바로 그때 로즈 윌슨이 도대체 문제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고든은 마지못해 그곳에는 감염된 좀비들이 가득 차 있고 지금은 안전하다고 어필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데스스트로크는 그렇게 태만하고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죠. 그리고 좀비들과 한 건물에서 생활할 수 없다면서 배짱이 없는 당신들 대신 우리들이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카산드라 케인이 고든을 보지 못하도록 그를 데리고 나가고, 데스스트로크는 악당들과 함께 체육관에 있는 좀비들을 쓸어버리는데요. 안타깝게도 좀비가 되어 서성이고 있던 빌리 베슨도 그 자리에서 사살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고아들은 악당들에게 특별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레이디 시버와 카산드라 케인은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데드샷은 아이들에게 새총을 이용해 정확하게 사격하는 방법을 가르치죠. 또한 크리퍼는 좀비에 대한 상식을 가르쳤고, 치타는 민첩한 몸놀림을, 베이는 인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험악한 인상과 달리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솔로몬 그런디까지 악당들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이들과 악당들은 친숙한 유대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로즈 윌슨과 제이슨 토드는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찰을 돌고 있던 베이는 에이스가 시끄럽게 짖고 있자 앉아서 에이스를 달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거울에서 나타난 좀비 미러 마스터가 베인을 물면서 평화로웠던 고아원은 다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러 마스터는 베인의 시작으로 고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고아들과 후퇴하던 데드샷은 새총 사용법을 가르쳐주면서 친하게 지냈던 고아 자이드가 공격당하자 급히 달려가는데요. 안타깝게도 데드샷은 자이드를 구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렇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고든은 사람들을 창문과 거울이 없는 방으로 모으는데요. 바로 그때 좀비 베인이 벽을 부수고 좀비들과 들이닥칩니다. 베인을 선두로 좀비가 들이닥치자 생존자들은 뒤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솔로몬 그런디는 베인의 목을 뜯어 좀비 무리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런디가 시간을 버는 사이 뒤로 후퇴한 고든은 고아원은 이제 틀렸으니 고담시에 있는 포이즌 아이비의 피난처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죠. 그렇게 따로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은 각자 무장을 하고 좀비들과 싸우면서 고아원을 뚫기 시작했고, 크리퍼 역시 솔로몬 그런디를 구하고 팀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좀비와 싸우면서 고아원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배트모빌과 스쿨버스 2대에 나누어 타고 무사히 고아원을 빠져나오는데요. 마치 이 장면은 워킹데드와 좀비 영화를 연상시킬 만큼 훌륭한 연출을 보여주죠. 아무튼 배트모빌이 앞을 뚫고 스쿨버스 2대가 뒤를 따르면서 그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도로를 질주하는데요. 갑자기 미러 마스터가 버스에 있는 거울을 통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둘씩 미러 마스터에게 사로잡혀 미러 월드로 끌려가는데요. 얼마 후 고아 마틸다가 사로잡히자 에이스가 팔을 물어뜯고 치타가 미러 마스터의 머리를 후려치면서 마침내 미러 마스터의 공격은 멈추게 되죠. 그리고 치타는 자신이 가장 귀여워했던 마틸다가 다치지 않은 것을 안도했고, 마틸다는 자신을 구해준 에이스와 치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고담시에 도착한 일행은 도시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좀비들을 보고 잠시 고민하는데요. 제이슨 토드는 애써 밝게 웃으며 배트모빌을 타고 안전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공격을 받은 배트모빌이 전복되고 좀비 원더우먼이 나타나죠. 그러자 치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원더우먼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크리퍼도 치타를 지원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데요. 솔로몬 그런디는 자신을 구해준 크리퍼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면서 그와 함께 원더우먼에게 달려가죠. 그렇게 좀비 원더우먼과 그들의 전투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시작됩니다. 한편 데스스트로크는 스쿨버스 한 대에 아이들을 모두 태워달라고 부탁하고, 나머지 스쿨버스를 고든과 함께 타고 배트모빌에 갇혀있는 제이슨 토드와 로즈 윌슨을 구하러 달려가는데요. 데스스트로크 일행을 보내고 홀로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던 카산드라 케인은 아이들을 모두 태우고 버스에 올라타다가 좀비의 공격으로 버스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본 레이디 시바는 딸을 구하기 위해 버스에서 뛰어내려 딸과 함께 좀비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좀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카산드라 케인은 버스에 올라탔고 그 뒤를 이어 레이디 시바도 버스에 오르는데요.
안타깝게도 레이디 시바가 좀비의 공격으로 감염되자 그것을 본 카산드라 케인은 그녀와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눴고 레이디 시바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데스 스트로크는 고든과 힘을 합쳐 고립되어 있는 제이슨 토드와 로즈 윌슨을 무사히 구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원더우먼이 던진 솔로몬 그런디가 날아오면서 그들이 타고 왔던 스쿨버스가 박살나죠. 그렇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데스 스트로크는 다른 스쿨버스에 모두 타라고 지시하고 자신의 딸 로즈 윌슨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한편 원더우먼과 싸우고 있던 치타와 크리퍼, 솔로몬 그런디는 결국 차례차례 죽임을 당하면서 좀비의 식사거리로 전락하죠. 그리고 홀로 좀비와 싸우고 있던 데스 스트로크도 결국 장엄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주변이 정리되자 원더우먼은 도망가고 있던 스쿨버스를 잡고 공중에서 집어던지는데요. 바로 그때 샤잠이라는 소리와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메리 마블이 버스를 들어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고아원을 도와줬던 영웅은 메리 마블과 얼마 전에 감염되어 죽임을 당한 샤잠이었는데요. 메리 마블은 샤잠이 감염되자 그를 체육관 안에 가두고 자신도 감염될 것이 두려워 지금까지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결국 정체를 드러낸 메리 마블은 스쿨버스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원더우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메리 마블은 원더우먼을 간단하게 처리해버리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악당들이 지난 3개월 동안 가르쳐줬던 특별 훈련과 샤잠의 힘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샤잠은 자신의 힘을 5명의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샤잠 패밀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들 중 1명이 변신하면 모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2명이 변신하면 전력이 반으로 줄어들고 6명이 모두 변신하면 전력이 무려 6분의 1로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샤잠 패밀리 중에서 홀로 살아남은 메리 마블이 온전히 샤잠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악당들의 기술이 합쳐지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죠. 아무튼 원더우먼을 처리한 메리 마블은 스쿨버스를 직접 들고 포이즌 아이비의 피난처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했던 닥터 페이트와 자타나, 존 콘스탄틴이 따뜻하게 그들을 환영해 주었고 피난처의 주인인 포이즌 아이비와 그녀의 친구 할리퀸도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죠. 그리고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일행에게 닥터 페이트는 이곳은 특별한 마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원더우먼같이 강력한 좀비들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면서 그들을 안심시켜줍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고아원의 생존자들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악당들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들을 추모하면서 이 이벤트는 끝을 맺는데요. 자신의 머리띠를 치타 조각상에 꽂아준 고아 마틸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